자,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취급한 부분이 뭐였다고? 기체마다 조건부였다고. 그렇다면 1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면 가장 심각하게 맞닥뜨려야 될 것은 상인비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산이라는 놈과 염기라는 놈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산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시한다? H로 표시했죠. 염기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BOH라고 표시했어요. 그렇게 되면 물이 만들어지고, 물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면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 이 둘의 조합으로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걸 솔트, 염이라는 걸 쓰는데요. 소금 염 쳤습니다. 산의 이온과 A-, 염기의 양이온 B+, 이렇게 해서 솔트, 염이 만들어져요. 대표적인 산염이 조합하는 염산, 수산화물 이어봤습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죠? 물이 만들어져요. 남은 솔트 염이 뭡니까?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 예, 염화나트륨은 솔트 염이 만들어져요. 맞지만 당산과 강염기의 조합이다 보니까 이 솔트 염은 중성에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질산 준비해봤습니다. 수나 칼륨도 준비해봤어요. 그렇다면 역시 뭘 만들어지면서? 물 만들어지면서 염, KNO3, 질산 칼륨이 만들어지겠네요. 역시 강산과 강염 조합이니까 당연히도 중성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들 다 낼 수 있겠죠. 참고로 이런 놈들은 일가산과 일가염이라는데요. 아까 다 양성돼서 황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압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 황산의 수용은 두 개 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겠네요. 수압칼슘은 수화이온은 하나가 두 개 됩니다. 그렇다면 황산의 중화 반응을 시키기 위해서 수화나트륨은 하나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두 개 있어야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물 두 개 만들어지고 역시 Na2SO4 황산나트륨은 솔트염을 만들겠고, 예, 이거 역시 뭐다? 중성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가 산이네요. 이가 염이네요. 수화 칼슘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HCl 염산이 두 개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역시마찬가지 두 개의 물 만들고 염화칼슘 이라는 솔트염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한다 할 때요, 기본적으로 산의 양이온과 염기의 음이온, 즉 수소이온과 수산이 만드니까 산의 중화 반응은 R자 이온 방식은 딱 하나뿐입니다. 앙금이 생성되면 염화은의 앙금이 만들어지니까 아이오딘이나 나베 앙금이 만들어지니까에 따라서 앙금의 종류에 따라서 R자 이온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될 산화 반응은요, 예, 누가 산을 누가 하는 데냐에 따라서 역시 R자 이온 방식이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산의 중화 반응은 기본적으로 R자 이온 방식은 H+와 OH가 만나서 물 만들고자 하는 단 하나의 R자 이온 방식입니다. 물 두 개 만드신 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화학원의 답입니다. 화학투의 답은 뭐라고? 약산에 여기서 아세산, 강염기 NaOH 이렇게 해서 물 만들기. 이거 똑같아요. 그럼 솔트염이 뭐가 만들어지니까 하면 아세산 음이온의 나트륨 양이온이라는, 좀 전까지 이런 놈들은 모두 다 강산 강림을 통해서 중성이온을 만들었다면 얘는 여기서 만들어진대요. 이게 이제 화학 투에 다룰 내용인데, 살짝 맛만 보여주는지 학교에서 요번에는 뭐 매콤하게 보여주는지 그거는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하기는 했다가 머리 깨질 거고 요 위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화 반응, 산의 중화 반응 하면요,
플러스 먼저 기억해 놓으십시오. 어차피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앵간한 반응들은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산화하는 산소 이동, 수소 이동, 전자 이동 아니면 하다못해 산화수의 증감을 수반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앵간한 반응들은 산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산화 반응이 아닌 반응을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 산화 반응이 아닌 대표적인 반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변화가 있습니다. 물리변화. 즉 얼음이 녹았잖아. 물이 끓었잖아 하면 이런 물리변화는 화학반 자체가 아니니까 산화 반응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앙금 생성. 아이오딘과 나보의 노란색 앙금, 염화근의 흰색 앙금, 탄산칼슘의 흰색 앙금, 앙금이 생성됩니다 하는 이온 간의 반응들은 산화 반응이 아닌 반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산염 중화 반응이에요. 산염 중화 반응은요 산화 반응이 아닌 대표적인 산화 반응, 대표적인 산화 반응이 아닌 반응입니다. 산화 반응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산화제서 파는데서 또는 누가 산화제가 파는제야 이런 말이 성립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요. 아까 NH3 암모니아하고 BF3가 반응했던 반응을 얘기했잖아요. 루이스의 염기와 루이스의 산이 반응은 이건 뭐라고? 산염이 반응입니다. 산염이 반응이라면 산화 반응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산화됐냐, 환원됐냐, 산소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산화제냐, 환원제냐 말이 안 맞는 반응이라고요. 그래서 산염이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그 몰라 하는 순간 우리는 저 반응은 산화 반응 상관 없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있겠네요. CaO 산화칼슘과 SiO2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CaSiO3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하겠습니다. 얘는 금속 산화입니다. 금속 산화입니다. 금속 산화는요. 그 액성이 염기성이에요. O, CaO 산화칼슘에다가 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CaOH2가 되는 거예요. 산화나트륨에다가 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NaOH가 두 개 만들어진 거예요. 이산화탄소 이건 비금속 산화입니다. 이 비금속 산화는 액성이 산성입니다. 비금속 산화는 대표적으로 CO2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다른 말로 탄산가스 하잖아. 물 집어넣으면 H2CO3 탄산이 만들어져요. SO2 이산화황 기시반이 양측공기 옆에 더럽게 많이 나왔던 놈인데요. 이산화황 다른 말로 아황산가스라는 의미를 써요. 물 집어넣었잖아. H2SO3 아황산이 생겨요. 산성물질이에요. 이산화탄소 여러분 규산염 광물할 때 가장 기본이 요 놈이었잖아. 규산 비금속은 산 염기와 산과 염기가 만드는 반응이에요. 산염이 반응이에요. 이게 철광석을 제거할 때 철광석에 있는 돌 성분을 제거하는 슬래그를 만드는 이런 반응인데 이건 산염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산화 반응, 누가 산화됐다, 환원됐다 이런 말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공장에서 탈황설비라고 해서 탈황설비 SO2 이산화황에다가 아까 봤던 CaO 산화칼슘을 집어넣어서 CaSO3를 만드는 그래서 솔리드는 그래서 이산화황이라는 산성의 가스가 나가는 것을 이게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에요. 그걸 없애주는 반응. 비금속의 산화물 산성과 금속의 산화물 염기 산염이 반응이에요. 산염이 반응이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이거 산화하고 상관없다. 산화수 증가가 없다. 튀어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걸 갖고 오씨 뭐 산화수치 산화수치 일명이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산화하면 하면서 또 한 번 더 나올 건데요. 기억하시나요? 중화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여러분한테 포커스 맞출 것은 중화 적정이라 불리는
반응입니다. 중화 적정은 농도를 모르는 산에다가 농도를 아는 염기를 부어서 중성이 됐을 때 농도 모르는 산의 농도를 결정하는 과정이 중화 적정입니다. 농도를 모르는 산은 비커에 담았습니다. H의 농도를 아직 모르는 하겠습니다. 농도를 아는 걸 표준용액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표준용액으로서 pH가 준비되겠습니다. 시험기구, 이건 삼각 플라스크죠. pH에 요 콕을 쏙쏙쏙 누를 수 있는데 이것을 뷰레시아 시험기구예요. 시험기구 이름 써라 하는 근본 기초적인 문제도 과거 기출 문제 나와요. 그지? 봤지? 시험기구 이름 그런 거 몰라서 곤란한 일들 많습니다. 뭐 등급 바다 플라스크, 두피 플라스크 하는 뭐 이런 것들 시험기구도 이름도 아는 거 기본적인 기본일 거예요. 중화 적정한데 중화 포인트가 어디야라고 해요. 중화 포인트가 어디야? 중화점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중화점을 찾는 방법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만만한 건 지시학입니다. 지시학의 색깔이 변화되는 그 점을 찾겠다 하는 거죠. 또 뭐 있을까? pH 미터를 찔러가지고 pH가 7자리 순간 하는 거죠. pH 미터라 불러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외에 오차가 한참 넓지만 왜냐면 산이 중화가 나는군요. 이게 중화열이 생성돼요. Q 뭐라고? 중화열이 생성돼요. 그래서 중화가 나면 온도가 올라가요. 다른 거는 무엇이 타느냐, 연소열, 무엇이 생성되냐, 생성열,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른데 중화열은 중화 반응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중화열은 고정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온도 결제를 넣어서 온도의 용액의 온도의 맥스 최고점을 찾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실험은 엄청나게 오류가 많아요. 왜냐하면 온도가 바깥, 열이 바깥으로 나가게 시험 장치가 되기 때문에 온도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론적으로 온도가 최고점이 되는 점을 찾아서 중화 포인트로 삼는 그런 내용의 것이 나와요. 강산 강경계 안에서 전기 전도의 미니멈을 잡는 점도 하나 나옵니다. 강산 강경계 안에서요. 약산의 강력이 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화점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지시학이 있는데요. 인디케이터 지시학. 지시학은 표준 용액에 넣어야 될까요? 농도 모르는 용액에 넣어야 될까요? 여기다 플러스 지시학을 넣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페노프탈린을 넣었네요. 염산에 페노프탈린을 넣습니다. 페노프탈린 무색이었죠. 염기 붙다가 용액이 이제 무색이었다가 살짝 불기가 도는 순간 그리고 이건 당연히 흔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교반기에서 흔들어주는 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 적정이라는 것이 수소 이온의 개수하고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뭐하면 같아 치면 중화 반응이 완료됐잖아라는 생각입니다. 개수 세는 방법에 화학에서 개수 세는 방법에 질량을 원자량 또는 분자를 넣으면 원자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 이거 있었고 또 하나 개수 세는 데 있어서 농도 곱하기 부피를 통해서 자, 요 라지는 뭐였어? 원자량 또는 분자량은 화학 식량이에요. 원자량 또는 분자량 화학 식량이에요. 방금 라지를 쓴 건 요거는 몰 농도예요. 몰 농도예요. 나중에 화학 2를 우리가 2월달에 한번 할 때 그때 뭐 용액을 농도 한번 살짝 소개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곱하기 그건 당연히 용액의 부피죠. 그래서 농도 모르는 산의 농도 모르는 곱하기 산의 부피는 알겠지? 염기는 지시하니까 농도 아는 부피 아는 놈들로 구성되겠습니다. 넣다 놨다가 중화 포인트가 될 때 결국엔 이 산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 중화 적정이라 부르준다고요.
두 가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저는 색깔 좀 쓰십시오 하는 거야. 가만 가다가 분명히 여러 번 불편해요. 이제 농도 모르는 HCl 염산을 준비해봤습니다. 농도 아는 수산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산염이 중화 반응은 중화 적정과 그리고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했을 때,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했을 때 그 양적 관계,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라든지 남아있는 이온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적 관계를 따지는데, 이 양적 관계를 따지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이 중화적정이에요. 이 중화적정의 기본치가 없으면 이 기계기는 당연히 허당이에요. 훨씬 어려운 문제는 이쪽에서 나와요. 근데 이걸 모르면 못 푼다고 라는 가능합니다. 색깔 써라겠습니다. 구경군 이온 두 종류와 알자이온 두 종류가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 모르는 HCl 염산에 농도 아는 NaOH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알자이온 반응 시 이게 중요하긴 한데요. 네? 훨씬 더 중요한 건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NaOH의 부피를 준비해봤습니다. 그의 이온의 개수 N을 준비시킬까 하네요. 되겠습니까? 뭐부터 그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구경꾼 이온부터 그리라 하겠습니다. 구경꾼 이온부터. 구경꾼 이온으로 Cl-가 일정 방향에 유지되겠죠. Cl- 방향에 참여하지? 아, 그렇네요. 구경꾼 이온에서 Na+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화 반응의 포인트, 중화적정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하면 바로 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나트륨과 염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진 여기가 중화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는 산성이고 그 뒤는 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자이온 따져보겠습니다. 알자이온 수소이온이죠. 그 수소이온 개수는 처음에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만큼 가지다가 점점이 줄어들어서 안 보여 하는 H+ 그리겠습니다. OH- 넣어준 대로 중화만 하다 보니까 안 보이다가 Na+와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OH-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연습시킬까요? 질산에 수학하임 넣었습니다. 이온계수에 대한 추이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부터 그리자고? 구경꾼 이온부터 그리자고. NO3- 그리자고. 칼륨 이온부터 그리자고. 중화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알자이온 수소이온이었습니다. 수소이온 질산이온과 처음부터 같은 개수만큼 가집니다. 뭐 때문에? 강산이기 때문에. 주르륵 해서 받아치는 H+봅니다. OH- 넣어준 대로 중화반응 하다가 안 보이다가 칼륨하고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OH-입니다. 이가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H2SO4 여기다가 뭘 집어넣자? NaOH 집어넣자. 황산이온 개수가 역시 구경하니까 이렇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황산은요, 실제로는 화학원적 수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황산은 넣으면 H+ 두 개를 동시에 닫는다라고 가르치는데요. 화학태는 아니에요. 지금 화학원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100% 이온에는 황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닙니다. 나트륨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좀 전에 중화 포인트는 그래 구경꾼이 같은 개수가 되는 여기를 중화 포인트로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인건가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수소연도 수산연도 없어야 되잖아요. 뭐만 있어야 돼? 구경하는 이온들로만 있어야 돼요. 구경하는 이온들로서 중화가 됐다는 뜻은 전하의 총합이 0이 되는 거예요. 원 플러스 개수가 n개라면 다시 S 오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n개라면 나트륨 1 플러스가 n개 돼서 전하의 총합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n 플러스가 2n개 되면 여기가 중화 포인트예요. 이쪽은 산성용이에요. 황산 100% 이온된다는 가정하에서 SO2-가 N개 나왔다면 이놈은 이게 여기서 H 플러스가 출발하고 중화 포인트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H 플러스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OH 마이너스 똑같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다시 한번. 일가상 HCl이었습니다. 이가 염기 CaOH2 요걸 넣어보겠습니다. 이때 이온계수대나 추이를 한번 그려볼까 하는 거예요. 구경구경도 그려야겠습니다. Cl 마이너스 그렸습니다. 구경구경 칼슘 플러스가 올라오는 그림을 그릴게요. Cl 마이너스가 2n개인데 칼슘 플러스 역시 2n개면 여기가 중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돼요. Cl 마이너스가 2n개면 칼슘 플러스면 n개만 있으면 여기가 중화 포인트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경구경을 그리는 거예요. 계속 알짜리 부분 그리고 나서 알짜리는 수소이온 수산이온 그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그린 거 구경구경부터 먼저 그렸어요. 알짜리는 수소이온 어떻게 되는데요?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만 가지다가 중화 포인트 안에서 이렇게 내려왔네요. 바닥치는 H 플러스 드릴게요. OH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OH 마이너스 중화 반응하니까 안 나왔죠? 중화 포인트 이후에 칼슘 플러스 나올 때 OH 마이너스는 2개 나와요. 얘가 칼슘이 1개 올라갈 때 수산이온은 2개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2019년까지는 일가상, 일가염에 대한 중화적정만 소개됐어요. 2020년부터는 이가상, 이가염에 대한 중화적정이 추가됐습니다. 대신 금속 이온 간의 산화화 반응이 좀 빠졌던 부분이 되겠어요. 요 그림 다시 해주십시오. 역산의 수학품 분동 과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 그리십시오. 널찍하게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HCl 염산에다가 뭘 넣는다고? 여기 찔러볼게요 하겠습니다. 나중에 화학2 약산에 강염기 넣는 또는 그 반대 케이스에도 이 케이스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널찍하게 해야겠습니다. 뭐부터 그리자고요? 구경구경부터 그리자고요 하겠습니다. 2n개의 Cl-가 그려지는데요. X축 뭐라? 부피, 수학통의 부피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구경구경 뭐부터 그리자고?
Na 플러스도 그리려고요. Na 플러스가 쭈루루루루 올라가는 그리고 Na 플러스를 그릴게요. 포커스 예, 이쪽이네요. 여기가 중앙 포인트예요. 물론 그 앞에는 산성이고요. 그쪽부터는 음성이 될 것이에요. 됐습니까? 예. R자를 그리겠습니다. 이제 R자 이온 H 플러스 그릴게요. H 플러스 치고 쭉 떼네요. H 플러스 그릴게요. OH 마이너스요? 예, 바닥바닥 치다가 Na 플러스하고 뭐하게 같은 비율로 올라오게. 이게 그림이 잘 그려져야 돼요. 자, 넣어줄 수 없는 부피가 하나도 없어요. 0이에요. 중앙 포인트까지 20만 넣었다 할게요. 뭐까지 거. 그렇다면 이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1년 포인트가 되겠죠. 이온 개수에 대해서 원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을 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 CL-가 2N개 있는 상태고 H 플러스가 몇 개? 2N개 있는 이런 상태예요. 처음 얘기입니다. 10mm 넣었잖아 하고 있습니다. 10mm 넣었는데 이거는 CL-2N개는 바뀐 적이 없죠. 이제 H 플러스는 N개로 줄어들고 그만큼 나트륨은 N개만큼 들어왔어요. 이해했습니까? H 플러스 N개고 Na 플러스 N개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20mm째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20mm째는 CL-도 Na 플러스도 2N개씩 되어 있어요. 이후 포인트 30mm째 넣으면 어떨까요? 했습니다. 30mm째. 30mm째 넣으면 이제 Na 플러스가 3N까지 올라가죠?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는 과정을 잘 봐주십시오. 나중에 얼마든지 동상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드시지 말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그렸는지 이미지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어떤 순서로 그리는지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똑같은 질문 많이 받은 사람은 2번 받았을 거예요. 이제 Na 플러스가 3N개 되고요. CL-2N개 그리고 OH-가 드디어 N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넣자고요. 40mm입니다. 40mm째 넣으면요. Na 플러스가 4N개 올라가고 CL-2N개는 어차피 똑같죠? 그리고 OH-도 2N개까지 되어 있어요. (50을) 건너뛰고 60mm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mm째. 60mm면 Na 플러스가 6개까지 올라가요. 60mm면 Na 플러스 몇 개? 6개까지 올랐습니다. CL-2N개와 그리고 OH-4N개입니다. 이 그래프를 내가 그리는 순서, 이온을 뭐부터 쓰는지 순서. 산성에서 내가 뭐부터 썼습니까? 염화이온부터 썼습니다. 염기 넘어가서부터는 내가 나트륨부터 썼습니다. 아직까지 액성이 산성이었습니다. 중화 포인트 되기 전까지 액성이 산성인데요. 액성이 산성인데요. 총 이온 수분의 염화이온은 반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화 포인트를 포함한 염기성 액성이었습니다. 염기성 액성은 총 이온 수분의 Na 플러스가 반절 차지하고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어요? 네. A, B, C 이온이 누가 염화이온인지 누가 나트륨이온인지 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기억 이온, 이것 이온이라고 했어요. 전체 이온을 볼 때 절반 차지할 때는 구경하는 액성의 구경군이에요. 산성했다면 염화이온이, 염소했다면 나트륨이온이 전체 이온 개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힌트라고요. 그러면 생선 무분자수를 한번 찾아볼까 하겠습니다. 처음 산성용액에선 뭐 당연히 아직 생선 무분자가 있으니까 없죠. 수압을 부어주면서 점점점 물이 많이 만들어지다가 더 이상 안 만들어지겠네요. 생성된 물분자수는 산성용액에서는 적게 넣어준 염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이온이 100개 있었어. 수산이온이 20개 들어왔어 하면 물 20개 만들겠죠. 50개 들어왔어 하면 50개 만들겠고 80개 들어왔다면 80개의 물을 만들 거야. 적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생성된 물 분자수가 결정됩니다. 100개의 수소이온 또는 100개의 염화이온 그 이상으로 염기성이 되도록 넣어준다면 OH-가 150개, 200개, 300개 들어온다 한들 어차피 100개의 H 플러스 또는 100개의 CL- 그 이상을 만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생성된 물 분자수는 그 액상과 반대되는 용액의 이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렇다면 총 이온수를 볼까 하겠습니다. 처음에 2N, 4N 있었습니다. 수화들이 좀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화반 쪽에서 염화이온 2개와 수소이온, 나트륨이온, NN식으로 4N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중화 포인트까지 가도 여기 4N개가 유지됩니다. 더 넣어보니까 전체 6N개, 8N개, 10N개, 12N개로 올라갑니다. 총 이온수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처음에 액성 산성에서는 처음에 산성이 몇 개 있었냐에 대해서 결국엔 염화이온 100개와 수소이온 100개가 있었다면 처음에 200개가 중화적정하는 와중에 그대로 유지되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후 넘어가면 넣어준 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림 이해했습니까? 총 이온수는 그 혼합액의 액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다. 산성했다면 넣어준 산성이온에 의해서, 염기성했다면 넣어준 염기에 의해서 무분자에 따라서 서로 반대했습니다. 이건 총 이온수가 아니라 총 양이온수로 한다 하더라도 왼쪽 파트에 총 양이온수 2개 산성에서 2개 유지되다가 중화까지 중화부터는 넣어준 대로 3개, 4개, 5개, 6개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그 말은 총
음이온수로 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총양이온수, 총음이온수 또는 총이온수. 그들은 처음의 혼합 용액의 액성에서 결정됩니다. 이 박을 바탕으로 아까 같이 서로 다른 혼합 부피비를 섞었는데 어떤 특정 이온이 몇 대 몇으로 있어 이런 거 할 때 산과 염이가 몇 대 몇으로 부었는지 유추하게 만드는 이 과정입니다. 이거 없이 아까 말했던 혼합액의 서로 다른 부피의 혼합비는 요만할 것이겠습니다. 그럼 이래서 정해보십시오. 물론 방금 얘기했던 건 모두 다 강산 강연기의 일가산 이가연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가산 연기가 살짝 들어왔댔잖아. 그러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진 게 이제 2020학년도부터의 학제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한 단계 더 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일단 이게 뭐다? 기본 중에 생기본이라는 거예요. 알겠어? 산육이 중화적정하는 과정에서 일정량의 산에다가 염기를 넣는, 물론 얼마든지 반대로 일정량의 염기에 산을 넣는 관계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나? 네. 정리해 주세요. 이 그래프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자대고 한번 이쁘게 색을 한번 그려보시길 원합니다. 기왕이면 이온에 따라서 색깔을 구분해주면 좀 더 좋을 것이겠습니다. 사실은 물 분자의 개수에 대해서 정보가 또는 특정 이온에 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중화반의 양적 관계를 풀어보는 문제. 일단 기본이 이것이 되겠고요. 이제 잠시 좀 쉬게 한 뒤에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를 풀리라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산역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하십시오. 아까 공부했던 산역의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어? 중화반의 양적 관계는 지금 당장 많이 열심히 해놔도 또 조금 뒤 지나면 또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역의 정의에 훨씬 더 이런 포커스 맞춰서 하고 중화적정이 이제 나오면 중화적정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서로 다른 부피비로 혼합하는 문제들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실험 이런 HCl과 NaOH 부피에 대해서 20ml, 40ml 실험 2는 예를 들어서 50ml에 30ml 나왔어. 혼합의 부피가 합이 60인데 이건 합이 80 되잖아. 그래놓고 생성된 물 분자의 개수가 2m이냐 3m이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또는 총이온 개수가 있는 거. 그래서 얘는 각 단위 부피가 얼마씩 있었는지 하는 그런 걸 유추하는 부분인데 생성된 물 분자는 뭐하다? 적게 넣어준 놈에 의해서 결정되겠다. 그래서 아마 액성이 20, 요게 액성이 뭐하자? 산성이었다면 H 플러스가 2개 있고 그렇다면 여기는 5개의 H 플러스가 있는데 3개의 물이 만들어졌어. 여기에 OH-가 3개 있었다면 여기 4개의 OH-가 있었다면 물 2개 만들고 물 3개 만드는 게 이치에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문제가 더럽고 치사하게 할 것 같고는 여기에 KOH도 더 집어넣는 그런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는 항상 같이 이가 산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잠시 놔두시고 중화적인 문제 포커스에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어? 정리하고 5분만 쉬었다가 남은 문제들 시작해 볼게요.